여러분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보시한 공덕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넓히는 것도 되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것도 되고 꼭 책을 읽거나 안 그러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책이 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만 가지고도 그게 큰 공덕이 돼요. 안 보는데 그게 뭔 공덕이에요? 볼 수 있어야 공덕 아니에요? 자, 천수경과 관련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와보시니까 새 책을 받았죠. 그죠? 저는 사실 이 책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벌써 나왔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이 이제 낡았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동참을 하셔서 우리 지정 스님이 여러 가지를 다 손봐서 이렇게 잘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책 하나 만드는 게 차라리 책을 크게 찍으면, 그러니까 권수를 많이 찍으면 일이 생각보다 더 쉬워요. 더 쉽고, 그거는 출판사에서 거의 어느 정도 이상 담당 일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작은 거 만드는 게 사실은 더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한번 뭐 봐달라 어쩐다 얘기를 했지만 제가 씹었을 겁니다, 아마. 이유가 뭐냐면 귀찮아서. 그런데도 이렇게 잘 만든 걸 보면 우리 스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십시일반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시를 해줘서 이렇게 좋은 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님께도 박수를 드리고 여러분도 자축의 박수를 한번. 그리고 이게 살림을 얼마나 잘 살았는지 추가로 거쳐서 다포도 하나씩 준다는데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이렇게 새겨가지고 이렇게 다포로 새 거라서 석유 냄새 겁나게 나는데 좀 날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마 절하실 때 놓고 쓰시라고 이제 이렇게 머리맡에 대고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절하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실 때. 그래서 아마 만든 것 같아요. 그죠, 스님? 네. 자, 하나씩 나눠 드리시죠. 여기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씩 쭉 돌려주세요. 원래 예전에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 부처님 사리에 대한 공양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절, 떡대로만 얘기하면 제일 큰 절이 월정사입니다. 떡대로만 얘기하면 명상마을이 생기면서 저 밑에 명상마을 쪽에 보시면 박물관이 3개 있고 그 다음에 명상마을이 월정사만 해요. 그렇다 보니까 등치로만 보면 월정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절이에요. 그거는 교구장 스님께서 그렇게 잘 인도를 하셔서 그렇게 된 것 같고, 당대에 어떻게 보면 일사후퇴 때 아군들에 의해서 전소되고 난 뒤에 저 탑 하나 있던 상황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을 정도면 많은 어른들의 노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존경심을 표해 드리면서 떡대는 그런데 신도수나 이런 거는 통도사가 제일 많습니다. 통도사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 사리에 어떻게 보면 권위,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을 직접 뵐 수는 없지만 그분 살이랑 뼈가 그 통도사에 모셔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러면 절로 숙연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남북보궁이라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여기 조선 중후기까지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보궁은 2군데밖에 없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여기 월정사 중대의 정멸보궁. 정멸보궁이라고 하는 명칭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더라. 정멸보궁이 좋은 말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슨 궁 이렇게 하는 거는 도교식 용어예요. 그래서 도교랑 습합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스님들이 그런 걸 잘 몰라요. 이게 도교식 용어인지 불교식 용어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절은 무슨 전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러니까 적광전, 대웅전, 지장전 이렇게 전자를 쓰는 거고, 무슨 궁, 삼청궁, 태청궁 뭐 이렇게 궁자를 쓰는 거는 도교식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정멸보궁, 조선 중기쯤에 저 명칭이 생겼을 걸로 그렇게 조선 후기 자료부터 나와요. 1700년대 자료인가부터 나와요. 그리고 그때 통도사는 그 명칭을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말이 퍼져나갔구나. 그리고 그게 타당성이 있는 게 이 오대산의 반대쪽, 월정사에 있는 쪽 말고 반대쪽으로 가면 소금강이 있고 거기 청학동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 초기에 율곡의 유청학산기, 청학산과 관련된, 그러니까 청학이 날아다닌다, 푸른학이 날아다닌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신선 쪽하고 관련이 돼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습합되면서, 그리고 여기가 원래 도교적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도교적 요소는 아니고 신선 사상입니다. 도교하고 신선 사상하고 약간 달라요. 근데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섞이면서 만들어진 명칭이 정멸보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멸보까지는 불교 용어고 궁자는 사실은 도교식 용어입니다. 도교식 용어예요. 그래서 궁이 높을까? 전이 높을까? 왕궁 이걸 따서 도교에서는 궁자를 쓰는 거고, 뭐 아방궁 뭐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정전, 인정전 이런 전자를 따서 불교에서는 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이라는 표현은 전체를 가리킬 때 사실은 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달라요, 서로 표현이. 그래서 아무튼 불교에서는 전을 썼고 그 다음에 도교에서는 궁을 썼고, 그렇게 해서 차별점을 줬는데 누군가가 깜찍한 발상을 하면서 정멸보궁,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한 깨달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자가 들어가면 거기다 한 번 더 격을 높여주는 겁니다. 대웅전, 대웅보전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세 글자까지는 불교 거고 한 글자 궁자는 이제 도교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차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여기 보궁이 있고, 이 보궁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정멸보궁이라는 말이 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조선시대 스님들이 애석하게도 이런 거를 잘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이게 퍼지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예전에 예배당, 그 다음에 찬송 예배가 전부 불교 용어거든요. 제가 요번에 얼마 전에 어떤 영상 찍을 때도 제가 전도사, 전도승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원래 스님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스님들을 가리킬 때 전도.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전도선언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전도사라고 하는 건 스승사자인데, 예전에 스승사자는 그게 승려를 뜻하는 거예요. 승려가 스승님이었기 때문에 무슨 사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이제 스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나 전도승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전도 이러면, 전도사 이러면 기독교를 딱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뒤에 들어오는 쪽들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뺏겨서 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혼란의 문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해서 아주 잘 나가는 스님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해낼 수 있으면 그 말이 안 들어옵니다. 침투를 안 해오는데
잘 모르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막 침투해서 불교에서 싹 퍼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교적인 게 퍼진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불교 안에서도 이런 장삼 입는 것도 이게 도교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퍼지는 거예요. 이게 도교 도사복장, 학창의라고 하는 도사복장이 들어와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퍼지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중대보궁이 보궁에 탑을 달릴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탑을 달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네 나나 다 정멸보궁이라는 명칭을 따라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압도적 시장 점유율 이렇게 됐는데 일사후퇴 때 여기가 전소되면서 그 상황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도사 같은 경우는 정골사리 이렇게 해서 여기 두개골사리를 모시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사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 두개골사리, 이 머리뼈가 있는 거고, 여기 오대상 같은 경우는 중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뇌사리. 그 머리뼈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거 중요하죠.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포장재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 안쪽에 있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해서 여기는 뇌살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본따 먹어서 여기 이제 불나고 나서 건축하고 뭐 이러면서 오대산이 해롱해롱 할 때 갑자기 부각되는 데가 봉정암 뭐 이렇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통도사 같은 경우가 이렇게 사리를 가지고 가장 유명한 사찰, 정확하게 말하면 통도사가 요즘 이렇게,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이후 쪽으로 해서 일제강점기 때나 그 구한말이나 이런 때쯤부터 사실 떴지, 그전에는 통도사가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마 정확하게 잘 모르실 건데 송광사가 한때 굉장히 날렸습니다. 그래서 동국 제일도량 송광사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 도량. 저는 송광사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뭐 월정사랑 같이 사굴산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우리 같은 파였어 원래. 같은 파였어.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송광사를 높이 보는 거는 살이나 어떤 뭐 이런 권위를 빌리지 않고 순수하게 스님들 노력으로, 큰 스님이 많이 배출돼서 떡상한 케이스거든요, 절이. 그러니까 예전부터 잘 나가던 절도 아니고, 보통 이제 절이, 큰 절들은 어떤 절들이냐면 왕실로부터 막강한 후원을 받는 사찰들이 큰 절이에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흥왕사, 뭐 천태종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국청사 뭐 이렇게 다 개성 안에 있고, 왕궁에서, 그러니까 왕들이 전폭적으로 밀어줘.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게 제일 큰 사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버프를 받는 거 말고, 그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동일선상이 아니고 그거는 다른 선상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재벌집 아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재벌집 아들이 나보다 돈이 더 많아. 그렇지만 그거는 약간 출발점이 다르잖아. 네가 노력해서 본 거 아니잖아. 아니, 뭐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송광사는 맨바닥에서 시작해서 그 순천이라고 하는 진짜 그 총구석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까지 올린 거니까, 끌어올린 거니까, 야, 열심히 수행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거죠. 그런 총골짝에서도. 그건 굉장히 대단한. 그래서 제가 송광사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 멀어서 잘 못 간다는 거. 너무 멀어. 근데 오늘날도 이렇게 먼데 어떻게 고려시대 때 이런 때 그렇게 최고 도량, 전국 최고를 찍었는지 참 그게 대단한 거지. 대단한 거지. 그래서 그런 송광사 같은 절 대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 월정사 하면 이 보이시잖아요. 노랭이 마크가 하나 있어요. 깝닥에 보시면, 그죠? 깝닥에 이렇게 보시면, 그죠? 그 탑.
그리고 오대산 얼정사, 문수성지 오대산 얼정사. 문수보살님은 누구냐? 공부하고 취업하고 돈이 많은 게 좋은가? 머리가 좋은 게 좋은가요? 그치? 안 속네. 영물일세. 맞아. 둘 다 있으면 제일 좋죠. 그죠? 예. 그래서 문수보살님 같은 경우는 공부, 그리고 합격, 요즘으로 말하면 합격, 취업, 그 다음에 승진 이런 쪽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살님이 문수보살. 그리고 문수보살님이 당나라 초기에 영험이 굉장히 많아서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가를 수호하는 보살이 문수보살이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나라를 수호하는 보살. 천주교에도 그런 거 있는데.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 그러면 거기 수호 성자가 야곱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나라의 수호 성자도 있고 지역의 수호 성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예전에 동아시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세음 보살이 뜨기 시작하는 거는 해상 실크로드가 열리면서 관세음 보살이 물의 수호자라고 하는 게 강력하게 대두하면서, 그래서 관세음 보살은 용을 타고 있죠. 용을 타고 있는 게 기룡관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용을 타고. 관세음 보살이 재주가 제일 좋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문수보살님은 사자를 타고, 문수보살님 사자 타고, 그죠? 보현보살님 코끼리 타고, 지장보살님 개 타고 좀 떨어지지. 그래도 뭐 개돈 뛸 일은 없겠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개 타고. 죄송합니다. 저도 던지는 걸 다 성공시키지는 못해. 그러려니 해요. 그래서 개 타고. 근데 관세음 보살님은 용 타고. 근데 관세음 보살님이 왜 제일 힘들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탄다고 생각해봐. 야, 그거 보통 일 아니다. 그거 보통 일 아니다. 보현보살이 제일 쉬운 거예요. 코끼리 타고. 나도 탈 수 있어. 나도. 용 타봐, 용. 그것도, 관세음 보살님은 보드 타듯이 서서 탄다? 그거 굉장히 어려워.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 야, 이거 조금만, 중심 잘못 잡으면 골로 가겠는데? 우리 그런 또 깜찍한 생각을 하면서 살잖아. 저 어떻게 중심 잡지? 이렇게. 왜? 재밌지 않아요? 그런데 그 용이라고 하는 게 원래 수신의 성격, 그러니까 물신과 같은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관세음 보살이 용하고 관련돼서 그렇게 이미지가 묶여서 나오는 거고, 그거는 이제 해상 교역이 많아질 때 관세음 보살이 떡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그쪽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우스가 대단하고 포세이돈은 조금 찌리했는데 대항해 시대가 열린 거지. 그랬더니 포세이돈 주가가 막 떡상을 하는 거야. 테슬라 봐봐. 테슬라가 뭔 기업인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야, 기후 환경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 이러다 다 죽어. 이렇게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막 전기 자동차에 돈을 갖다가 이렇게 막 보조금을 주면서 막 난리를 죽이잖아.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막 떡상을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1등 부자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압도적 1위입니다. 최근까지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그 아마존 설립자를 1등이라고 다, 그리고 그분은 다 이렇게 오랫동안 그 작업들을 다 해왔죠. 그런데 그거를 뭐 더블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압도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겼어요. 참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나는 그 양반 보면 참 재밌더라고.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드라마틱하게 살 수 있을까? 보통은 사람이 돈도 있고 위치가 높아지면 점잖아지거든. 근데 그 양반은 안 그래. 저랑 동갑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 띠에 뭐가 있나? 내가
그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예, 끊임없이 화제를 일으키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재벌이지. 재벌은 약간 신비주의적으로 계속 이랬거든. 그래서 막 파파라치한테 찍히고 뭐 이런 쪽이었지. 막 그렇게 막, 스스로 트위터를 날리면서 뭘 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미친 듯이 하는 사람 없거든. 관종 대마왕이지. 진짜. 관종급 정도가 아니고. 세계 1위 재벌이 관종이에요. 야, 진짜 대단하잖아. 그렇게 해서 이 문수보살이 원래 잘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레벨도 높잖아.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러면 지장보살의 개나 코끼리보다는 사자가 좀 더 뽀대나 보이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코끼리보다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개보다는 낫다. 개보다는 낫다. 혹시 개 타보셨어요? 한 번도 안 타보셨어요? 여기 타보신 분 없어요? 개 타보신 분? 나만 탔구나. 저는 개를 탔었어요. 어렸을 때 개를 타봤거든요. 개를 탔는데 되게 재밌는 게, 그때는 개 타는 사람이 제법 애들이 있었는가 봐.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개 타면 바지 그 가랭이가 찢어진대. 그래서 개 타지 말래. 아니,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처음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다 제 동생 같아요. 내가 살던 데가 좀 이상했나? 왜? 아니, 우리 동네 어른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개 타면 그 바지가랭이가 찢어지니까 타지 마라. 그러니까 개니까 타지 마라가 아니야. 개니까 타지 마라가 아니야. 바지가랭이가 찢어진대. 근데 개를 타보면 개 척추가 좀 더 많이 이렇게 삐져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도 많은 사람이 탔었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자녀분 중에서 저 같은 사람을 안 뒀으면 진짜 전생에 복을 많이 지으신 거예요. 우리 이상한 짓 진짜 많이 했거든. 근데 이 월정사가 아주 특이한 절 명칭부터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원래 절 명칭은 길한 의미가 있든지, 안 그러면 경전에 나오는 게 있든지, 안 그러면 불교랑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월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단 이게 명당이라는 의미예요. 명당. 그걸 내가 얘기를 했다고. 아니, 모르더라고, 왜 월정인지를. 우리는 딱 보면 아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 내가 그런 걸 가지고 논문도 썼어요. 원래 여기 이 월정사에 이 오대산에 가장 먼저 왔던 거는 자장스님이고, 그 다음에 보천하고 효명이라고 하는, 나중에 효명이 성덕왕이 되거든요. 통일신라의 최대 군주입니다. 최대 성군입니다. 그래서 성덕왕이 되는데, 그분이 있었던 데는 지금 상원사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덕왕 5년에 상원사를 만들러 와요. 당신이 그 상원사의 영험으로 인해서 내가 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왕자가 여기까지 왔을 정도면요, 인생 끝난 겁니다. 왜 왔겠어요? 기록에는 수도하려고 왔대. 수도하려고 왔는데 그냥 그건 미화한 얘기고, 사실은 도망 온 거예요. 죽을까 봐. 밀려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지. 이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주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봐. 진짜 많이 온 거예요. 수도하는 게 목적이면 여러 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안에. 굳이 여기까지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합리적 의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저기서 오만진신을 신견하고 그 가피를 입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원사하고 중대 쪽이 원래 왕기가 설인됩니다. 왕기가 설인됩니다. 그 성덕왕이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중대하고 상원사가 예전에는 이렇게 같은 관리 체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중대 사자함 같은 경우가 태조 이성계의 원찰이었었고, 그리고 나중에 상원사는 아시다시피 세조의 원찰이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국가적인 수륙제를 지내던데도 요즘은 뭐 사마사나 뭐 진관사에서 수륙제를 지내는지 알지만 상원사에서도 지냈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수륙제 이러면 바다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국가 차원에서의 대규모 위령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수륙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6월 6일 현충일 날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이렇게 뭐 분향하고 헌화하고 이러면서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하고 이런 거 하는 것 같은 그러한 국가 행사가 수륙제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원사 굉장히 중요한 사찰이고 거기에는 그렇게 왕기가 서린대요. 혹시 다음 생에 왕이 되실 분 있으면 상원사 중대 추천드립니다. 금생에는 좀 늦었지. 금생에는. 근데 아직도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한 60 넘으면 끝난 거 아닌가 이랬는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께서 많은 희망을 주셨잖아. 야, 80에도 대통령을 하는데 지금 저희 어렸을 때면 80이면 아무것도 못한 그냥 진짜 이렇게 방에 밥도 이렇게 가져다 드려야 되고 뭐 이 정도였었어요. 여러분이 제 동생인 거는 확실해요. 근데 80에 야, 미국 대통령을 할 정도니까 여러분도 가능성이 있기는 있어. 그래서 지금이라도 마일리지를 잘 쌓으시면 선덕여왕 이후로 또 여러분들의 어떠한 큰 걸 바라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성격이 저는 제 주변 사람 잘 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거를 많이 바라줍니다. 이유가 뭐냐? 그리고 잘 되면 그냥 숟가락 좀. 근데 저는 깜짝 놀라는 게 제가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의외로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못 잡아먹어서 환장을 하던데? 아니, 가까운 놈이 그래요. 언제나 가까운 놈이. 절에서도 그래. 되게 재밌어요. 우리는 그냥 내가 못하면 잘한다 해갖고 그냥 그러면 숟가락이나 잘 되면 숟가락 이렇게 우리는 이런 쪽이거든요. 브라보 이래놓고 밥이나 얻어먹고 뭐 이러면 되지.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예전에도 계속 그랬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사촌이 땅 사면 뭐 배가 아프다 뭐 아니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자기 하는 일이 분명한 사람이 사실은 경쟁의식을 잘 못 느낍니다. 그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좀 흔들려가지고 자꾸 주변을 찝쩍거리는 사람이 그런 걸 배 아파해. 그리고 내 길이 있는 사람들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잘한다 해줘버려. 내 일이 바쁜 거지. 그래서 저 북쪽의 상원사 쪽은 저 위로 올라가면 그 상원사 쪽은 그렇게 왕기가 서린데고 이 월정사 쪽에는 자장률사 다음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신효거사라고 왜 거사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출가해서 스님인데 거사라고 한다? 그 뭔가 사연이 있는가 봐요. 아니, 그분에 대해서 연구한 유일한 사람이 접니다. 신효 스님이 여기 살았고 그분이 저 경주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쪽으로 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경주에 뭐가 있었냐면 월정교가 있었습니다. 월정교가. 그리고 월정교 위쪽에 일정교가 있습니다. 일정이라고 하는 거는 둘 다 명당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는 태양의 명당, 하나는 달의 명당. 달의 명당이 좋은 걸까? 태양의 명당이 좋은 걸까? 태양의 정기가 어린 데가 좋아? 달의 정기가 어린 데가 좋아? 태양이 뭔가 있어 보이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게 그런 식으로 너무 확 드러난 거는 기운이 밖으로 샌대. 그래서 약간 이렇게 움츠려드는 듯한 모습이, 그러니까 꽃도 여기 지금 사고지 저 사명당이 계셨던 저 사고사찰 있는 쪽 보면 여기 사고지 있잖아요. 저 오대산 실록과 의계보관에 있었던 영감사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연화 반개형이라고 해서 연꽃이 반만 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개가 돼버리면 개화가 이렇게 쫙 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시드는 겁니다. 발전이 없고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달 같은 경우가 은은하게 계속 가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지라고 하는 거는 별로 옛날 사람들이 안 좋아하고 동지는 굉장히 길한 걸로 봤다. 동지는 밤이 제일 길 때고 하지는 날이 제일 밝을 때잖아. 아니 맞잖아요. 그런데 하지 기도라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동지 기도는 지금도 있잖아. 절에서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고 동지인 세시 풍속도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쫙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일정교, 월정교도 경주에 다리가 있는데 월정교가 더 큽니다. 메인 다리가 월정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 촌사람이 그 당시에 그 다리 경주 가보셨어요? 그 월정교 보셨어요 혹시? 가보셨어? 겁나 큰 다리입니다. 최근에 복원이 됐는데 진짜 겁나 큰 다리예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겁나는 아니고 여기서 겁나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통일신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눈 돌아가는 다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제2 롯데월드 저 타워 그 사우론의 눈 샴페인병 있잖아요. 저희 잠실에 가면 잠실 어디서도 보인다는 그 잠실뿐만이 아니지 그 근처 강남 그 근처 쪽 가면 거의 다 보이죠. 그 샴페인병 그 정도의 위용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도 야 이런 다리가 통일신라에 있었어? 라고 할 정도로 큰 다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촌놈눈에서 그 양반이 백제 지역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는 통일되기 전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통일되고 난 뒤에도 지역 차별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겠어. 지금도 호남, 영남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신라가 무력으로 백제를 먹었는데 거기에 지역 차별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긴 나라인데 2등 국민이었던 거야. 그냥 역사로만 얘기하면. 그런데 그 사람이 경주까지 와서 그걸 구경을 하고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로 와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 그 양반이 최고로 이렇게 잘한 분이거든요. 터를 확립한 사람. 그게 월정사예요. 월정사. 그리고 이 양반 다음에 오는 분이 누구냐면 신의라고 스님이 신의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신의. 그 양반은 저 범일국사 압니까? 모르죠. 강릉 단오제 주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구산선문 중에서 사굴산문의 어떻게 보면 시조. 이 월정사가 사실은 그 사굴산문 계열이에요. 사굴산문의 시조고 저 송광사도 사굴산문 그리고 시조인데 강릉에 있어요. 터가 굴산사지라고 그분의 10명의 제자가 잘 나가는 제자가 10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일로 와서 여기서 사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수타사의 장로 유연 수타사라고 아세요? 수타사 말고 여기 평창에 있는 수타사라고 하는 지금 없어진 절입니다. 수타사라고 하는 거기 이제 자장 스님이 머물면서 이렇게 주무시다가 꿈을 꿨더니 문수보살이 나타났다 하는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수학리라고 하는 진부면 수학리에 있었던 사찰이거든요. 제가 가봤을 것 같습니까? 난 집원으로만 알아. 나 생각보다 잘 안 가. 그래서 여기를 이 자장률사, 그 다음에 신효거사, 신효도 스님입니다. 자기 집을 바꿔서 효가원으로 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신효거사, 그 다음에 두타신의, 범일국사의 십성제자 중에 한 명, 그 다음에 수다사의 장로 유연. 장로라는 뜻은 거기서는 이제 노장이라는 뜻이에요. 스님들 중에서 약간 법나이 많은 분, 장로. 이렇게 해서 4명이 주석했던 자리다라고 해서 여기를 사성지소라고 불러요. 4명의 성인이 머물렀던 터. 사성지소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가 대단한 명당이에요. 대단한 명당.
삼국유사에 나오는 유일한 터가 명당이다라고 하는 것은 삼국유사 전체를 통틀어서 2절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제목이 명당이에요. 이게 월정사라고 하는 이름을 알면 아 여기가 명당을 나타내는구나. 딱 월정사라는 이 명칭을 듣는 순간에 아 이건 명당 사찰이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지정 스님을 모시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네?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이제 오늘 새 책, 게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책을 보니까 중간에 그걸 넣어놨네. 저거 넣어놨잖아. 천수경 말고 뒤에 신묘장구 대다란이랑 관련해서 사실은 그 앞뒤에 경이 있어요. 22쪽에 보면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란이 경. 이게 진짜 경이 있다니까. 그래서 앞뒤 이 썰들이 있어요. 앞뒤에 얘기가 있어. 우리는 이렇게 이걸 이렇게 천수천왕 관자재가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란이 경 이러면 신묘장구 대다란이만 알거든. 근데 그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얘기하는 과정이 있다니까. 요 앞뒤 얘기를 아마 스님이 여러분들이 신묘장구 대다란이 기도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잘 모르니까 한번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 속에서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나오는 거예요. 라고 그런 깊은 뜻으로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재밌는 거 한 가지 보여줄까요? 최근에 득템한 우리 계열석이라고, 나 이런 거 잘 안 보여주는데. 계열석이라고 들어봤어. 이름은 들어봤나, 계열석? 깜짝 놀랐다니까요? 중국에서 어떤 분이, 어떤 보살님인지 거사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이거를 주고 싶다고 중국에서 택배로 보냈어요. 이거 겁나 좋은 건데? 자랑하려고. 자랑하려고 꺼냈어. 자랑하려고. 도장이 아니고 이게 돌에 왜 계열석이냐면 닭피가 들었어. 빨갛게 닭피가 들었어. 돌 사이에. 진짜 닭피는 아니고 주사 같은 빨간 광물이. 그래서 그거를 닭피돌이라 그래요. 이게 돌 중에서는 알아주는 돌이거든요. 왜 알아주냐면 이걸 갖고 있으면 모든 삿된 것들이 다 물러난대. 그거 아세요? 예전에 닭이 울면 이렇게 귀신이 다 어떻게 저렇게 된다, 도망간다? 그 이제 새벽을 알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세화에 정초에 그림들을 이렇게 주는 걸 세화라고 하거든요. 그 세화에 닭그림, 수탉그림이 있습니다. 암탉그림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닭숭배라는 게 있어요. 닭숭배 들어봤어요? 기말지 있잖아. 기말지. 왜 기말지 몰라요? 기말지가 다 닭숭배예요. 계룡산. 닭숭배가 있다니까, 예전에. 되게 재밌어. 닭 같은 걸 숭배하나? 근데 우리가 그 닭숭배를 버렸지. 왜? 교촌 때문에. 교촌 때문에 닭숭배를 버리는 말. 그래, 나라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전통적인 거를 버려서. 그래서 그 장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예전에는 그 부적 같은 거 부적을 쓸 때 주사로 이제 주사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수은하고 납하고 화합물인데
예전에는 그걸 먹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먹는 거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한약재로도 있었어요. 근데 안 하는 걸로. 왜냐면 그게 중금속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주사는 독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독성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사용을 안 하는데 이제 부적 같은 거 그릴 때 주사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리죠. 그리고 부적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도장도 원래는 그래서 인주라고 하는 겁니다. 인주. 그래서 주사로다가 원래 찍는 거예요. 주사 인주가 있어요. 그래서 도장을 똑같이 찍어놔도 주사로 찍어놓으면 이렇게 때깔이 납니다. 일반 물감하고 달리 광물질이 있기 때문에 약간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부적을 쓸 때 굉장히 야리해 보이긴 한데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민속적인 걸 설명하는 거예요. 불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닭피로도 부적을 쓰거든요. 그런 거 할 때는 닭 수탉의 벼슬을 잘라서 피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써요. 그 수탉 벼슬에 전기가 모여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거 안 해보셨어?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부적 쓸 때 사실은 주사만 갖고 쓰는 게 아니고 주사하고 참기름 같은 걸 넣어서 쓸 때도 있고, 이게 돌가루라서 안 그거 돼요. 안 섞여.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닭피를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닭과 관련된 것들이 모든 삿된 거를 다 쫓는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보면 전통 문양에 닭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뭐 이불이나 베갯모나 이런 데서 닭이 나오는 경우 있었어.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있었어. 그렇게 해서 이 돌에 그런 게 들어가 있다 이러면 모든 삿된 거를 다 물리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한번 보여주려고 이거 삿대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누가 재밌는 저거 뭐 했던데, 저 월정사 유튜브에 제가 전에 수련회 여름 수련회 때 그때 그 수련회 3차인가 걸쳐서 했는데 그 중에 한 번 뭐 들어가서 이렇게 법문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월정사 그 명당 이 사진을 보여줬어. 그 사진이 있어. 명당 왜 명당인지 사진이 있어. 다 보여줘.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여줬는데 이렇게 보여주다가 꺼졌다. 이게 아니 이제 좀 지나면 핸드폰이 이렇게 까매지잖아. 그래서 걔가 안 보여요. 이러길래 내가 뭐라고 드립을 쳤냐면 네 미래야 내가 이랬거든. 깜깜해졌어요. 그래서 네 미래야 내가 이런 거. 그냥 쓸데없는 드립을 쳤지. 그랬는데 누가 거기다 댓글 달아놨더라. 편집할 때 그 부분 잘랐네요. 이렇게. 비슷해. 이거 업장이 두터우면 안 보여.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나쁜 것들이 다 물러나라고 자랑하려고 갖고 왔어. 나 이런 거 있다. 이거 자랑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사실은 열심히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책만 만들어서 좋은 게 아니고 책이 예전에는 사리숭배가 있었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사리숭배가 있었고, 근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리 말고 부처님에게서 중요한 것은 그 정신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한 거지. 아까 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통도사에 모시고 있는 사리 요 두개골은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뇌가 중요한 거죠. 물론 뭐 두개골이 문제가 생기면 뇌도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냥 중요한 걸 비중만 따지면 뇌가 더 중요한 거고, 이거는 포장재잖아. 이게 좀 단단해서 그렇지 이게 뽁뽁입니다. 뽁뽁이. 뽁뽁이.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 안에 든 게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는 진화하면서 이거는 충격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다 아주 단단한 걸로 싸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온도에 민감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보온용으로다가 보온재를 하나 덮은 거예요. 그게 머리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보온을 포기했지. 아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충격으로부터도 보호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위나 더위로부터도 보호해야 되는 거고, 이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통도사는 전골살이, 그 다음에 월정사 중대보궁에는 뇌살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뇌보다 더 중요한 게 정신 아니냐? 어때?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이 중요하다. 가르치려고 했었던 그게 핵심 아니겠냐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기원전후의 탑을 열어보면 사리가 없고 거기에 있는 게 연기개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적에서 발굴을 하면, 큰 탑을 발굴을 하면 그 개송이 튀어나옵니다. 인도 얘기예요. 인도 얘기. 기원전후에. 그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멸하면서 저것이 멸하고 저것이 멸하니까 이것이 멸한다. 이렇게 그걸 연기개송이라고 합니다.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 전후 때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연기로 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의 가르침을 좀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가르침이 핵심이니까 탑에다가 그 가르침을 넣은 거예요. 살이 없습니다. 사리가 없고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이제 나중에는 그런 어떻게 보면 탑에다 넣는 살이 이런 법신살이라고 하거든요. 경전. 그 경전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세트를 하나 만들어. 그러면 그게 이제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던 경전이 나옵니다.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 세계 최초의 우리나라 석가탑에서 나온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 보여빈 다라니 경, 그런 걸 조탑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상한 발음이 아니고 탑을 만드는 조성하는 경전, 조탑경. 그 다음에 법신사리, 육신사리가 아니고 진리의 사리. 그래서 기원전후가 되면 이러한 경전들을 널리 유포시키는 그런 공덕들을 굉장히 많은 데서 나와요. 그래서 이 금강경 같은 데서도 사실 서사수지 독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법화경이라든지 반야경에 보면 사실 경전을 널리 유포하는,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은 손으로 다 일일이 썼어요. 필사입니다. 인도 불교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꾸 태클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사실입니다. 미개한 문화가 있습니다. 인도 문화. 그게 뭐냐면 암송 문화. 그 다음에 서사 문화입니다. 암송 문화, 서사 문화. 굉장히 미개한 문화거든요. 근데 지금도 자기네들이 초기 불교 하네 어쩌네 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게 진실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해지면서 계속 뒤바뀌어요.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제대로 잘 기억했어도 그 기억을 온전히 되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이 왜곡하는 거는 현재의식이 잘못된지를 잡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암송을 통해서 뭘 전승을 했다라고 하면 전부 개판이 됩니다. 그게 지금 불교가 어렵게 된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런데 제가 초기 불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저런 문제들이 봉착이 된 거고, 그러니까 한 500년 동안 암송을 했대. 제정신 아닌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좀 문화적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걔네는 책을 베껴 써서 옮기는 거예요. 서사. 그러니까 또 다른 책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베껴서 쓰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지정신 아니지. 이렇게 되면요, 책이 100년만 베끼잖아요. 내용이 여러 개가 됩니다. 진짜예요. 처음에는 똑같이 베꼈다고 생각하거든. 다 달라져요. 다 달라져.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단계만 건너가잖아요. 말이 달라져. 말이 달라져.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어디를 넘어가면 더 심해지냐면 문화권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언어가 바뀌면, 그러니까 인도 안에도 여러 언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막 중구난방이 됩니다. 너를 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동아시아가 굉장히 잘하는 게 인쇄 문화.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인쇄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인쇄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고려 팔만대장경, 해인사회, 합천해인사회 팔만대장경처럼 저렇게 인쇄하는 인쇄도 있고, 진짜 대단한 인쇄는 비석에 새겨요. 비석에 새겨버립니다. 비석에. 그러면 돌에다가 새겨지잖아요. 비석에 딱 새겨버리면 그 탁본 한 번만 하면 책 한 권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려대장경 저런 거를 이 책으로 찍으면, 책으로 이렇게 찍었어. 그러면 그걸 가진 사람도 있고 안 가진 사람도 있잖아. 그렇다고 가서 우리가 해인사에 가서 저 그거 한 장 찍어 갈게요. 그러면 찍어줄 것 같아? 안 찍어줘. 근데 예전에 비석은 안 달아요. 그래서 탁본이 아주 쉽게 돼 있거든. 탁본하기가 아주 쉽다고. 그리고 그거 종이로다가 한두 번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돌이 달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돌은 더 단단한 돌을 씁니다. 아니, 중국은 원래부터 그랬어요. 중국이 원래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 시험 때문에 그래요. 과거 시험 때문에. 과거 시험이 여러분이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초시는 다 외워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서 중에서 한 대목이 나와. 예를 들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중에서 한 대목이 있어. 아니면 천수경에서 정구업진언 이렇게 나와. 그럼 그 다음에 수리수리 마수리 이걸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외워서 쓰는 거예요. 외워서. 그런데 책이 달라. 교과서가 달라. 이런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소송이 벌어집니다. 요즘도 수능에 있습니다. 답이 두 개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소송은 걸립니다. 바로 겁니다. 그 엄마들이 참을 것 같아? 1점이지만 그걸로 당락이 결정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뒤집어져. 그래서 소송만 걸린다고. 근데 그래서 국정교과서는 비석에다 새겨서 그거를 열람토록 합니다. 그러면 의심나면 와서 찍어가요. 그렇게. 그래서 비석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책을 많이 만들어야 될 거는, 이거는 계속 이렇게 탁본하기 힘드니까 책을 많이 만들어야 될 거는 목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팔만대장경 같이 해서 쭉쭉쭉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책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암송이라든지 뭐 서사라든지, 그러니까 베껴 쓴다거나 이런 거는 오류의 범위가 굉장히 커요. 그냥 생각을 해봐. 근데 인도 사람들은 이제 개구라를 치는 게 뭐냐면 똑같이 그게 전해졌대.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춘향전이 수십 가지가 있어요. 버전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입으로 전해서 그래. 그때 그거를 누군가 한 명이 써가지고 책으로 만들었잖아요. 경기 끝입니다. 못 바꿉니다. 못 바꿉니다.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미개 문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약을 파는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하면 그렇게 했겠냐라고 약을 팔어. 굴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중간에 잠깐 내가 내 거 자랑을 하긴 했지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보시한 공덕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넓히는 것도 되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꼭 책을 읽거나 안 그러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책이 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만 가지고도 그게 큰 공덕이 돼요. 그렇게 안 보는데 그게 뭔 공덕이에요? 그치? 볼 수 있어야 공덕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탑에다가 넣었다니까. 탑에다가 넣으면 그 탑에 있는 그 내용들을 사람이 읽어? 탑을 열고 읽을까? 못 읽지? 그래도 그게 사람들이 거기를 탑을 돌면서 그렇게 예경을 하면 그게 다 공덕으로, 마일리지로 합산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날도 탑 같은 거 만들 때 전에 회주스님 그 미수연을 갔는데, 회주스님 미수연 갔는데, 거기서도 그걸 했다 어른이 그걸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법화경을 이렇게 써오라고 해서 그 쓴 거를 넣어줬대.
일일이 해서 넣어줬대. 그래서 아이고 어른이 참 정성이 대단하시다 이랬거든. 왜냐면 그게 차라리 돈 얼마 내서 이렇게 이름 쓰는 건 쉬워도 써오라고 주잖아. 써오기도 쉽지도 않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생각보다 잘 안 되는 일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거를 그렇게 독려를 해서 법화경을 쓰도록 해서, 물론 뭐 전편을 다 쓰게 하신 것 같진 않고, 그 중에서, 중요한 품들을 이렇게 묶어서, 그러니까 다 하라 그러면 이거 누가 하겠어. 자, 탑에다 넣어드릴 테니까 이 책 한 권 써오세요. 그러면 몇 명이나 써오겠어.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종이나 이런 거는 오래 못 가니까 탑에다 넣으면 이제 타임 캡슐이거든요. 그게 일종의 그렇게 해서 한지를 특별히 제작을 했다 하시더라고요. 한지를 특별히 제작을 해서 먹으로 써와라 이렇게 하셨대. 먹으로. 왜? 그러면 안 변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걸 보고 전자인쇄라 그러거든요. 옛날에 활자인쇄는 신문, 옛날 신문 만져보면 이렇게 하면 오돌토돌했거든. 활판 인쇄. 그거는 등사기에 넣고 착착 찍어내는 거고, 이거는 그냥 프린터처럼 잉크를 쏴버리는 거거든요. 쫙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런 책은 한 100년 지나면 책이 도서관에 그냥 놔두잖아요. 100년 안 돼서 글자가 사라집니다. 이 잉크가 그렇게 오래 못 간다니까? 잉크가 오래 못 간다니까? 여러분 그거 못 보셨어요? 사진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뭐 코닥 이런 거 광고할 때 보면 100년 사진 뭐 이래가지고 광고를 했거든? 열어보면 색 다 날라갔더만. 뭔 100년 사진이야? 근데 어렸을 때 찍은 것도 색이 그지 같던데? 그때는 좋았었거든?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그림도 그래요. 그림도. 그래서 요즘 그림은 요즘 그런 화학 안료를 쓰는 염료를 쓰는 그런 그림은 사실 오래 못 가고, 그래서 진짜 좋은 그림인지 알고 싶으면 햇빛에다가 이렇게 노출시켜 보면 안 변하는 그림이 있어. 그거는 돌가루로 그림을 그리면 안 변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 네팔에 타멜거리 가가지고 그 만다라를 좀 사왔는데, 그 색깔 안 변하더라. 지금 가면 안 될 거예요. 아마 지금 가면 다 요즘 염료를 쓸 건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걔네가 기술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천연 염료를 쓴 거였었지. 그러면 색이 안 변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공동 마일리지는 100년 안짝입니다. 그런데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셔서 1년 안에 이 책을 바꾸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뭐 100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책이 많이 바뀔수록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얘기잖아요. 유편삼절이지. 공자식으로 얘기하면 유편삼절. 가죽끈이 떨어질 정도로, 책을 묶은 가죽끈이 3번이나 떨어질 정도로. 그래 나는 그 처음에 그 얘기를 논어에서 읽고 내가 깜짝 놀랐잖아. 책을 도대체 어떻게 보길래 여기 묶은 게 이게 아무리 봐도 여기 어떻게 떨어지지? 끈이? 옛날 이거? 그죠? 떨어질 수가 없잖아. 책이 낱장이 찢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이 묶은 거는 안 떨어지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런데 나중에 왜 그렇지? 라고 해서 추적을 해보니까 옛날에는 죽간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김발같이 그렇게 책을 만들었어. 그래서 뚜루룩 감았다가 이런 거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말이 된 거를 한 권이라 그래. 두루마리 권. 이걸 권자문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대나무나 나무 조각을 이렇게 골패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죽끈으로 이렇게 머리 따듯이 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르륵 감았다가 또르륵 폈다가. 그래서 제가 그 죽간을 보고 난 뒤에
야, 머리에 몇 번 비고 자도 떨어질 것 같은데 열심히 읽는다고 꼭 끊어질 것 같진 않은데 열심히 이렇게 접었다 폈다만 계속 해도 끊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책의 기원 때문에 나중에 고려대장경 같은 경우도 인출됐을 때 이렇게 다 이렇게 두루마리로 나옵니다. 이렇게 쭉 폈다가 쭉 말았다가 그렇게 되는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한 공덕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가피가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댁내에 두루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책을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지. 그래야 뽕을 뽑지. 기도를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덜 챙겨가는 거지.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보물섬에 들어가서 빈손으로 나오는 사람이다. 아이 구경 잘했어요 이러고 나온대. 야 주인 없는 거야. 주인 없는 거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갖고 오래. 그래서 스님들이 이런 장삼 입는 거예요. 그런 기회 때 많이 싸우려고. 근데 보물섬이 없더라. 그래서 준비만 계속 하고 있어. 이 준비 자세 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한국 전쟁이 일어났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계속 준비 자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덕을 높이 치아드리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공덕을 성취할 수 있기를 기원에 맞지 않으면서 금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